이 활동을 했다 에서 끝나는 문구들이 제 생기부에는 생각보다 의학을 관련한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항상 그 눈을 가리고 봤어야 돼가지고 한 문제만 틀려도 거의 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정말 어릴 때는 소설가와 같은 좀 문과 쪽 아마 그 두 개를 듣지 않았으면 약학과에 와서 많이 힘들고. 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올해부터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이하 합터뷰의 세부 진행은 이 팀장이, 인트로 진행은 석소장이 담당하기로 해서 이렇게 석소장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합터뷰 역시 기존 합터뷰와 마찬가지로 내신과 비교과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 등 합격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주관을 여러 관점에서 담아냈습니다. 그러한 만큼 당장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외에도 남은 기간 어떻게 비교과 방향성을 꾸려가야 할지 고민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망 학과는 달라도 해당 대학교의 해당 전형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입학사정관도 주목할 만한 핵심 비교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수험생으로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선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메이저 리서치 합터뷰는 다음과 같이 수시 합격자 13명과 정시 합격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13명은 메디컬 계열 합격자 3명, 자연 이공 계열 합격자 8명, 인문 사회과학 계열 합격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시 합격자 2명은 자연 이공 계열 합격자 1명과 인문 사회과학 계열 합격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흐름에 맞게 각각 한 편에서 3편 정도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전년도인 2025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간혹 합격자 후기를 살펴보니 모모 대학교 모모 학과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 합터뷰는 없나요? 솔루션을 진행해서 합격하면 합터뷰를 무조건 촬영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도 받고는 하는데, 합터뷰 촬영은 석소장의 권유와 학생 및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물려야 성사됩니다. 총장 장학생이나 전형 수석으로 합격할 만큼 훌륭한 생활기록부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상 촬영은 부담스러워서 합터뷰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학생 본인은 합터뷰에 출연하고 싶어서 일정까지 확정했지만 학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나 급한 학교 일정 등으로 인해서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메이저 리서치의 합격자는 본 합터뷰 촬영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세부적인 합격 사례 여부는 솔루션 안내 통화 단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대학교 약학과에 다니고 있는 2학번 안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약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강원대학교 약학과에 합격하고 나서 소감이 기억나요? 추가 합격으로 붙은 케이스라서 발표가 났을 때 합격을 하지 못해서 살짝 우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3차 추가 합격에서 합격 발표를 받은 후에는 날아갈 것 같이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합격을 어느 정도 할 줄은 예상을 못했었나요? 10번대를 받기는 했는데 작년에 아무래도 많이 돌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던 약학과라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붙게 돼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확인했는지 기억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축제 기간이라서 오. 공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맞추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몰래 확인했는데 합격해서 이제 소리도 못 질렀던. 어쨌든 축제였네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도 성균관대 공학계열이나 경희대 자유전공학부도 붙었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합격할 줄 알고 있었나요? 이제 경희대는 좀 많이 안정으로 쓴 카드라서 어쨌든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그래도 좀 상향으로 쓴 카드긴 하나 어쨌든 합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너무 어렵게 합격을 해서 살짝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조금 쉽게 하냐, 조금 어렵게 하냐 네. 차이였네요. 근데 카드들을 보면 이제 약학과가 메인이고 생활기록부도 약학과가 메인이에요. 솔직한 일지망이 있었다면 어디예요? 메디컬을 지원한다 생각을 하면은
원래 의대를 하다가 약대로 트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의학을 관련한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저 항상 그 눈을 가리고 봤어야 돼가지고 의대는 저와 적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약학과를 일지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았어요? 저는 절대로 수술은 못할 것 같습니다. 피 보고 이런 게 좀 네네. 어려워서. 그러면 약학과는 3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일지망은 따로 없었어요? 저는 강원대 약학과를 일지망으로 생각하고 그 일지망을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아, 딱 좋네요. 그럼 원래부터 좀 약사나 약학연구원 이쪽에 좀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 약대 선배님이 오셔서 정보를 풀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약대에 가서 좋은 직업군을 찾으면 내 적성과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대에 지망하게 됐습니다. 약대 선배님이 오신 것도 좋은 기회였지만 네. 이제 과학이랑 관련한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찾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적성 및 흥미를 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릴 때는 소설가와 같은 좀 문과 쪽 직업을 희망해왔는데 중학교에는 도서부나 혹은 도서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좀 굳히기 위해서 심화과학반이나 혹은 이제 과학 토론 대회 등 좀 많은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직종을 찾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설가를 꿈꿨는데 그에 관련한 활동을 별로 안 했으면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데 둘 다 제대로 해보니까 뭐가 더 낫다가 좀 더 판단이 잘 됐겠네요. 그러면 진로를 좀 찾기 어려워하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되게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좀 찾으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과 쪽 계열이나 이과 쪽 계열이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아깝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약학에 대해서 꾸준히 꿈을 좀 가져왔고 지금도 약학과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생활을 좀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약사가 되고 싶다거나 약학 연구를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약대에 관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약대에 들어와서 이제 저 동아리의 임상약학 교수님과 인터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상 그 약사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약을 제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 환자를 위한 최고의 그런 제조 방법을 주는 것이 약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저도 제4차 산업혁명에서 약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보다 이제 최선의 제조 방법을 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발달된 약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동아리였어요? 저 이제 학술 동아리라는 카벨이라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운 좋게 가지게 되어서 벌써 학술 동아리를 들어간 거예요? 네. 취미 같은 것도 들어갔어요, 따로? 농구 동아리나 이제 다양한 운동 동아리도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보드게임 동아리라고 좀 유명하다고 들어서 좀 많이 참여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학술 동아리랑 취미 동아리 둘 다. 네. 다시 돌아와서 성균관대학교도 합격을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류 정성평가도 20% 들어가잖아요. 네네. 체감상 서류평가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아무래도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게 통과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20%의 정성 평가가 크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기부가 약학적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공과대학이랑 좀 떠서 네네. 20%보다는 조금 더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약학적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있어서 뭐 이렇게 해볼 걸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는 것도 있나요? 레포트 쓰고 실험하고 그걸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방식까지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인 방향으로 좀 생기부를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말을 해보고 혹은 좀 조언을 받아서 이쪽으로 너의 꿈을 설정해보면 어떻느냐, 또 메이저 리서치와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질 높은 생기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동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예시가 있을까요? 그저 그냥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아니면 결과가 무엇이고를 그냥 제출을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이 친구는 실험을 했다 이 정도만 쓴 게 이제 아무래도 수동적인 면이라 생각을 하고요. 능동적인 면이라 하면은 그저 내가 이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혹은 내 꿈을 위해서 이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을 했는지를 생기부에 잘 녹여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낀 인사이트나 연결성 같은 거를 선생님께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쵸. 유일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은 좀 아쉽게 불합격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약학을 좀 지망하는 학생들보다 특색이 좀 옅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좀 약학이면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한 가지를 깊게 파기보다는 좀 옅게 여러 방면을 좀 시도해 본 경험이 불합격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좀 좁고 깊게? 네, 그렇게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특의 중요성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기록부에서 이건 진짜 잘 쓰인 것 같다 하는 세특 문구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탐구 열의를 많이 보여주었다. 활동성과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다. 제 학과와 관련된 열의를 보여주는 문구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실험을 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열의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이랑 연결성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좀 아쉬웠다 하는 세특 문구도 있어요? 이제 수동적인 문구들이 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 활동을 했다 에서 끝나는 문구들이 제 생기부에는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던 것 같습니다. 느낀 점보단 정말 뭘 했음 하고 좀 서술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좀 건조하게 써주시면 아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나마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선생님의 신임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생기부를 쓸 때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탐구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선생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진 학생이면 조금 더 잘 써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임을 얻기, 오, 새로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신도 좀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신 관리를 열심히 했을 텐데 또 약학과를 지망하면서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랑 자신 없었던 과목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의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문법과 어휘와 혹은 단어 같은 것에서의 강점을 제가 알고 있었고 내신 시험이 아무래도 암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암기에 좀 자신이 있어서 모의고사나 본문들을 외운 상태에서 내신 시험장에 들어가 제일 긴장 없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좀 없었던 과목은요? 과학 탐구 쪽이었습니다. 운이 좀 많이 작용했던 요소가 많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좀 번번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니까 인원수도 좀 줄지 않았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내신 따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1등급이 3명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거의 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체계에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 이런 공부 방법을 해봤다 아니면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게 있어요? 내신 공부 방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은 단권화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웠던 거나 혹은 이제 미리 예습했던 내용을 교과서를 읽으면서 외우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거나 뭔가 뭐 서울대 공부법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칼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약학과를 지망하면서 요즘에 선택 과목이 조금 많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도 그렇고 내 진로를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했다 하는 게 있어요? 약학과를 지망하다 보니까 생명과학과 화학을 1, 2를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마 그 2개를 듣지 않았으면 약학과에 와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들이 다 화학 1, 2와 생명 1, 2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냥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좀 공부를 했다가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 과목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약학과를 지망한다면 웬만해서는 수강하기를 추천을 하나요? 대학교에 와서는 2 과목이 좀 더 베이스가 되는 전공 과목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큰 힘을 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2를 수강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또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화투 생투를 또 수강한 학생을 좀 더 선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쪽 분야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에 더해서 뭐 내신 관리와 관련한 팁이 또 있을까요? 저는 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운동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할 체력까지 빠지는 운동보다는 점심 먹고 간단히 30분 동안이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제 체력과 혹은 스트레스를 계속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좀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 했어요?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항상 점심 먹고 농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도 또 되겠네요.